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참 요즘에 시장이 재미없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주변 지인분들도 동일한 의견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모두가 힘들고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하락세만 나왔고 별다른 반등 없이 약세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무려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으로 오늘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인 이유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은 신흥국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 연준에서는 당분간 긴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했었지만 시장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1분기 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월 실적 시즌을 통해서 조금은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약 0.2%의 하락이 나왔고 그래도 지수 대비 선방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LG화학은 오늘 3.7%에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포스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오늘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HM 같은 경우에도 무려 7%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최근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별다른 조정도 없이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해상 운임 상승에 대해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신규를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잦은 종목 교체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의 주체는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을 살펴보시면 오늘 10조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를 돌파하지 않은 것은 올해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 11월 초 무려 4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그래도 연기금은 코스닥 쪽에서는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고객 예탁금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졌고 올해는 조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객 예탁금은 줄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5조를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거래대금은 줄었는데 매수 대기 자금이 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줄지 않았다. 그 말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났다기보다는 관망을 하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있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언제든지 풍부한 유동성 자금, 이 자금들이 다시 시장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은 많이 줄지 않았다, 이 점을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6거래일째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포스코, 오늘 포스코는 외국인이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이 소폭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던 HMM, 무려 지금 6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 NC소프트,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GS건설, 현대건설, DLENC, CJ제일제당, 대우건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주를 많이 매수했죠. 오늘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출이 되었는데 공약 중에 하나가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최근에 폭스바겐 내재화 이슈를 시작으로 현대차까지 많은 완성차들의 내재화 이슈가 번지면서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까지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 시점이 장 종료 약 2시간 전인데 LG화학이 지금 3%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 차트를 보시더라도 100만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70만원대까지 상당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DI도 마찬가지죠. 물론 LG화학만큼 하락세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2차전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덩달아 좋지 못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해서 그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가장 우려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실적 악화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건데 저는 생각이 단 한 가지거든요. 어떠한 산업과 종목이든지 정말 단 하나의 리스크도 없는 그런 종목과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어떠한 종목이든지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이 종목은 그 리스크를 딛고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 투자라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2차전지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 이런 내재화의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기업들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매도할 필요 없고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의견이라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저는 전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충분히 2차전지 기업들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딛고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예시를 들 때 가끔씩 2015년 당시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토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날짜는 2015년 7월 14일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발행된 기사인데 이 당시 타이틀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사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고 그 때문에 한국 반도체가 초비상사태에 빠졌다.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D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6년 전이에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3위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약 5개월 뒤에는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 인력을 쓸어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들에게는 무려 연봉을 9배 이상 주겠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코스피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201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중국 반도체 굴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시장이 전망이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 모바일에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결국에는 중국에게 추월당할 것이고 향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뒤 2016년 1월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에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모바일 쪽에서 이익을 개선시킨다면 상세를 시킬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영업이익률이 2년 새 반토막이 되었고 아래 차트를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5년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산업을 토대로 과거 6년 전 반도체 상황을 본다면 저는 과거 반도체보다 지금의 2차전지
내가 정말 투자라는 취지에 맞게 2차전지 산업에 투자를 했다면 저는 이 당시가 오히려 더 걱정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차를 두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와 모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 당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물론 미국에서 중국의 화웨이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성장이 조금은 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웨이 제재가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들과의 초격차, 기술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하에 충분히 2차전지 기업들의 이런 이슈를 딛고 올라설 수 있다면 베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005년 당시에 9월쯤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주봉 차트이고 아마 이때쯤일 거예요. 32,000원에 투자를 했고 25,000원까지 2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다시 16년 중순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 매수가까지 오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차트로 보실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홀딩해보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꼭지점에 매수한다면 20년, 30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성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의 확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점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면 정말로 투자라는 단어에 맞게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LG화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9월 이 당시에는 LG화학이 시련을 겪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물적 분할 이슈도 있었고 또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를 통해서 내재화 이슈가 번졌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구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자, 최근에는 테슬라 내재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악재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폭스바겐 내재화 이슈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많은 완성차들의 내재화 이슈가 조금은 진정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주목해보세요. 약 10일 전쯤에 나온 기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미국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최소 5조를 투자해서 추가 증설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본다면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테슬라에 납품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테슬라가 내재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도 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원통형 공장을 증설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로 지금 내재화 이슈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도 보시면 다음 달에 실적이 나오겠지만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 최대 흑자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이노베이션도 적자폭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내재화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개발과 양산은 아주 다른 문제거든요. LG화학은 1990년대부터 2차전지 사업을 시작했고 98년도에 최초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흑자로 전환된 것이 작년이 최초였거든요.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노스볼트와 함께 폭스바겐이 합작사를 세웠고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각형 배터리로 전환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설립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업력이 짧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때에는 또 수율 문제가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수율 문제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점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빨라야 4년 5년 뒤 이 상황을 너무 섣불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도 당시에 예를 들었던 반도체, 중국 반도체 굴기와 함께 한번 지금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기업이든지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다, 그렇지만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업과 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딛고 올라설 수 있는지 그 점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면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2021년에 10%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급률이 증가하는 만큼 배터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많은 완성차 기업들의 내재화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내용, 왜 테슬라가 내재화 이슈가 있는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5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하는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10%, 20%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점을 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저녁에 잠시 밖에 나갔는데 옷을 조금 얇게 입어서 그런지 어제하고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한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지금의 어렵고 지루한 구간 잘 이겨내셔서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